오늘 영상만큼은 리플 XRP 투자자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단순한 가격놀이가 아니라 자산의 역할이 바뀌는 분기점에 서 있기 때문인데요. 머지않아 공개될 미국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 보고서가 핵심 변수가 될 거고, 여기서 보고서를 준비한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실무 그룹들이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디지털 자산 비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것들이 머지않아 공개될 예정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XRP가 전략 자산 후보로서 언급이 된다면요, 이런 것들이 가격 재료를 넘어가지고 자산의 위상을 바꿀 수 있는 서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출처는 FX 엠파이어 보도 기준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들고 있는 디지털 자산 대부분은 비트코인이죠. XRP 보유는 보고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왜 지금 시점에서 하필이면 XRP가 다시 거론이 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정책 보고서 안에서 XRP가 어떤 위치로서 분류가 될까요? 저는 이런 것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 레벨에서 XRP를 결제 유동성 인프라 관점의 전략 준비 자산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면은 시장에서 우리가 써왔었던 송금 코인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디지털 금과 달러 사이 혹은 글로벌 결제 백엔드에 연결되는 브릿지형 자산이라는 새로운 이야기 구조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겠죠. 정부 보고서에 XRP가 실제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급도 없이 넘어가지만 시장은 가능성을 미리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후속 영상을 통해서 다뤄드릴 예정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보고서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미국 SEC와의 소송 흐름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XRP 가격과 투자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XRP랑 미국 SEC 소송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XRP의 법적인 지위를 결정짓는 마지막 관문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한데요. 일단 지난달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측에서 양측의 합의 요청을 기각한 이후로 현재 시간이 흘렀죠. 바로 그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4주 뒤 7월 24일 미국 SEC 비공개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딱 3일 뒤에 있는 상황인데, 이 날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미국 SEC가 항소를 포기할지 말지를 조율하는 결정적인 타이밍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소송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미국 법원 측에서는 프로그래매틱 판매, 즉 일반 투자자 대상의 XRP 판매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XRP의 가장 큰 족쇄를 풀어준 판결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미국 SEC가 이걸 두고 항소를 할지 아니면 받아들이고 마무리할지, 여기에 대해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국 SEC가 이미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한 전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곧 미국 SEC도 이제 알트코인 증권 프레임을 무작정 밀어붙이기 어렵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가능한 거고, 만약에 XRP에 대해서도 같은 스탠스를 취한다? 그렇다면 XRP ETF 승인 가능성도 충분히 열리게 되는 거겠죠. 이 전체 흐름을 하나로 묶으면요, 이런 메시지로서 정리가 될 겁니다. XRP에 남아있는 불확실성의 마지막 조각이 사라지는 순간이 오고 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단순한 뉴스 한 줄이 아니라 기관 자금의 유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구조적인 기반이 만들어지는 순간이 될 거예요. 그동안 XRP에 대한 투자자들의 고민들, 대부분은 법적으로 안전한 자산인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이번 7월 24일 이후에 명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아니라 정책 기반의 체급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라는 거고,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XRP 시장 흐름과 기술적인 흐름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XRP 가격 자체가 3.45달러에서 3.5달러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죠. 사실상 지난 고점 부근이 3.66달러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 가격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면은 현재 시장에선 자연스럽게 4달러 그리고 5달러까지의 레벨업 기대감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3.4달러 아래로 다시 밀리게 된다면 단기적인 조정 구간이 충분히 열릴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3.0달러 초반대까지 눌림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전략 자체가 정말 중요해지는 구간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술적인 구간뿐만이 아닙니다. 온체인 흐름들, 특히나 거래소 내부 XRP 보유량과 고래 지갑 움직임까지도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최근에 몇 주일 동안 일부 고래 주소들이 XRP를 거래소에서 외부 지갑으로 옮기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가격 반등을 노린 단타가 아니라 중장기 수급을 조정한 구조적인 움직임일 수 있다는 신호로서 해석이 가능하겠죠. 특히나 ETF 승인 가능성 그리고 소송 종료 흐름들까지도 겹쳐있는 상황이라면은 거래소 이탈 물량 증가는 상당히 의미가 큰 사전 포지셔닝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겉모습보다 그 안에 있는 흐름들을 같이 읽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즉 지금은 차트만 볼 게 아니라 수급과 정책 심리까지
다 같이 겹쳐놓고 해석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고,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매수 타이밍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3.4에서 3.66달러 구간은 충분히 분할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 가격대가 기술적인 저항 바로 아래 있으면서 정책과 소송 이벤트 전에 눌림 구간이라서 심리적으로도 매물대가 걸리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천천히 들어가시되 돌파할 때 익절 타겟은 1차로서 4.0달러, 그리고 크게 보면 4.9에서 5.0달러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과거 고점 구조랑 정책 이벤트 기대감이 겹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3.0달러를 깨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이 단기 흐름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추가 진입을 멈추고 전략 자체를 조정하는 게 좋겠죠. 단순하게 손절이 아니라 흐름을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서 가셔야 된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진짜 봐야 될 거는 단기 가격이 아니라 포지션의 변화라는 거. 이 자산 자체가 정부의 전략 자산으로 지정이 되느냐, ETF가 붙느냐, 제도권 자금이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몇 년 뒤의 가격의 방향을 결정짓는 진짜 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요, 이 숫자보다 흐름들, 가격보다 구조를 보는 시선이 필요한 거고, 흔들릴 땐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거는 단기 반등이냐 조정이냐 뭐 이런 싸움이 아니라 이 자산이 어디로 진화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읽는 시야라고 생각을 해요. XRP를 단순하게 알트코인 하나로만 보신다면은 매수 타이밍에 목매게 되시겠지만, 지금처럼 정책과 소송, ETF 이슈들 한 방에 몰리는 구간에서는 제도권 자산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구조적인 관점이 더 중요하겠죠. 결국에 투자는 타이밍의 싸움이 아니라 구조를 읽는 싸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구조의 끝에서 누가 먼저 포지션을 잡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결과를 결정짓게 되는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XRP가 정말로 미국 정부의 전략 자산으로 지정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 정책과 소송, 가격 흐름이 한데 모여지는 이 타이밍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떤 전략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서 자유롭게 생각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꼼꼼히 읽으면서 다음 영상 통해서 더 깊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코인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이 숫자가 아니라 정책과 자금 흐름이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격을 쳐다보는 것보다 지금은 방향을 먼저 읽어야 될 시점인 거고, 이런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두 가지가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한 개는 백악관의 첫 번째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 발표고요. 또 다른 하나는 트럼프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 서명이었죠. 특히나 이번에 미국 백악관이 사상 처음으로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규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코인을 국가 전략으로서 공식 채택하겠다는 신호로서 보셔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시점 자체가 묘하게 맞물려 있죠. 바로 트럼프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에 서명한 그 주간인 거고, 지금까지는 코인이 법 밖에 있었던 자산이라면은 이제는 공식 제도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열린 겁니다. 테드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니어스법을 따라서 미국 내에서 USDT를 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했고, 마스터카드도 디지털 자산이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출발점이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XRP, 테더, RLUSD 같은 결제형 코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정책 수의 1순위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지금부터 판단을 하셔야지 수익으로 열리는 길이 될 거예요. 다음은 자금 흐름입니다. 1500개의 비트코인을 가진 고래가 400개의 비트코인을 바이낸스로 송금했어요. 평균 매입 단가는 56,000달러입니다. 즉 지금 시장에서 차익 실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로서 해석이 가능한 거고, 아직까지 1100개 비트코인을 더 들고 있다는 거는 시장에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요인이겠죠.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고래보다 늦게 움직인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면에 NFT 시장은 오히려 반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NFT 거래량이 2주일 만에 300% 폭등을 했죠. 고래 한 명이 크립토펑크 45개를 한꺼번에 사들였고, NFT 커뮤니티에서는 이더리움 10주년을 맞아가지고 릴레이 횃불 프로젝트까지도 시작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단순한 가격 반등이 아니라 커뮤니티 기반의 실제 사용 회복 흐름들이 시작됐다, 이런 신호로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시어즈 측의 분석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올해는 이더리움보다 솔라나가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솔라나는 빠른 속도, 저렴한 수수료, 활발한 개발자 생태계, 그리고 밈코인 열풍 이후에 뒤에 펀더멘탈 회복까지 함께 오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지수도 53을 기록을 했는데요. 50을 넘어가면 시장에서는 알트 시즌 시작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비트코인 중심이던 자금들이 서서히 알트코인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서 해석이 가능하겠죠. 즉 현재 시장 자금이 누가 오르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옮겨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흐름인 거고, 그 방향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솔라나, 이더리움, 리플 같은 그리고 커뮤니티 기반의 NFT 자산들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지금 이런 시점들이 단기 반등을 좇을 게 아니라 큰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걸 반드시 인지하셔야 될 구간인 거고, 정책은 움직였고 고래는 포지션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금은 지금 알트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 XRP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뜨거워지고 있죠. 특히나 최근 들어가지고 비교적 높은 단가에 진입하신 분들 지금 매도해야 되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고민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텐데요. 기쁨과 동시에 걱정이 교차하는 시점인 것은 맞습니다. 사실 매매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A, B, C, D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본인의 기준에 따라 갈 뿐인 거고 XRP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단 한 번도 팔지 않고 꼭 들고 가는 방식이 정답일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단기 고점에서 일부 수익을 실현하면서 그 이후에 눌림목에서 다시 재매수하면서 처음 10개였던 수량을 12개, 15개 이런 식으로 점점 늘려가는 방식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저희 정보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그런 전략을 씁니다. 기본 비중은 장기 보유, 하지만 일부 비중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단기 고점과 저점을 활용해서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시로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7월 17일 4,850원이 단기 고점으로 판단됐을 때 그 가격의 일부 물량을 미리 매도 주문 걸어두셨던 분들은 자연스럽게 수익을 실현하셨습니다. 왜 미리 걸어두는 게 중요하냐면요. 막상 가격이 오르면 대부분은 더 오를 것 같아가지고 망설이다가 매도 타이밍을 놓칩니다. 또 일하거나 잠들어 있는 시간에는 실시간 대응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미리 걸어두는 전략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은 재매수입니다. 매도와 항상 세트로서 움직이는 게 하락 즉 단기 저점이죠. 이런 구간들도 마찬가지로서 미리 잡아두시는 게 좋은 거고요. 매번 업비트 들여다본다고 원하는 가격이 빨리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 비중에 맞게 원칙대로 미리 세팅해두는 것들을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 저점 구간도 정보방에서 같이 안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고점처럼 보여도요. 버티는 힘, 후발 매수세의 에너지가 느껴질 때는 거기서 오히려 기회를 잡는 매매가 효과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흐름을 크게 보셔야 대응이 쉬워질 겁니다. 그렇게 저점에서 매수가 체결되면 수량이 늘어나고 비중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죠. 그 이후에 다시 시장 관찰하면서 단기 보유분은 그대로 두시되 단기 고점 구간만 활용해가지고 일부만 미리 걸어두는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매번 눈치 보면서 업비트 들락거리고 그때그때 손으로 대응하시는 거 정말 지치는 일입니다. 이런 방식들이 결국에 내 시간을 갉아먹는 매매가 되기가 쉽기 때문에 항상 강조드리지만요. 원칙 매매의 습관 반드시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가장 아쉬운 건요.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못 팔고 결국에 하락을 맞이하거나 한때 찍혀 있었던 높은 수익률을 그냥 스쳐보내는 매매입니다. 화면 속의 숫자는 진짜로 내 돈이 아니에요. 수익은 실현해야지 내 돈인 거지. 그리고 그 돈을 출금해야지 내 돈인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효율적인 전략으로서 우리 구독자분들만의 수익을 챙겨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대해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